네, 안녕하세요. 김조입니다. 수능 전날에 이거를 하는 게 맞나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원래 지금 안 올리려고 하다가 혹시 뭐 지금 이 시점이 좀 공부가 좀 안 되고 붕 뜨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동 시간에 짧게라도 봐라. 이거 혹시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자, 이 질문은 혼자 읽어봤어도 어느 정도 어렵지 않다 하게 들어왔을 내용인데 지금 일단 이 영상은 그럴 시간조차 없고 그런 마음의 여유는 없는 그런 친구들을 위함입니다. 네, 간단하게 일단 빠르게 정리를 해줄게요. 유튜브를 이제 전날에 안 보는 경우들도 많을 텐데 난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많이 볼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영상을 바로 접했으면은 이걸 마지막으로 좀 끄고 이제 내가 했던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떨릴 수 있습니다. 전날이라서 당연히 떨릴 수 있는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예요. 떨지 마 이런 게 아니야. 그 떨림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받아들이세요.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긴장 안에서 집중하는 연습을 전날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굉장히 큽니다. 꼭 뭐 1시간이든 3시간이든 잡고서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쌤이 이거 하기 전에 높아치면서 하는 말인데, 그 쓸데없이 갑자기 평소에 안 자던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누워. 예를 들어 뭐 난 평소에 막 한 12시에서 1시 잤는데, 오늘 갑자기 8시에 누워야지? 이러면 막 4시간 당겨. 이러면 잠 안 오고 다 망가져요. 뭐 한 2시간 정도 땡긴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말도 안 되게 당기거나 이런 건 좀 컨디션에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 그 쌤이 영상 올려놓은 게 있었죠, 그죠? 수능 7가지 체크해야 되는 것들 이것저것 다 체크해 보시고. 자, 데넷의 지향계 이론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지문이 어렵게 써 있어요. 그래서 쌤이 되게 쉽게 풀어주려고 해. 전날이다 보니까. 자, 대상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방법들, 이런 전략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전략을 태세라고 해요. 태세 뭐 약간 관점, 태도 이렇게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태세가 3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이게 데넷이 얘기한 것들이야. 자, 이렇게 3가지로 대상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주인공은 우리 지향계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공은 이 친구죠. 자, 물리적 태세, 설계적 태세부터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되게 단순해요. 물리적 태세라는 거는 그 대상이 뭐 예를 들어 뭐 펜이야. 선생님, 펜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데 이제 약간 뭐 의인화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이거든, 아니면 뭐 자동차, 기계 같은 거든, 행동은 동물이든,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주체로 설정을 했다고 치자고. 그랬을 때 물리적 태세라는 건 뭐냐? 그 물리적인 구성 요소 그리고 그걸 지배하는 물리 법칙, 이런 물리학적인 접근, 과학적 접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게 말이 물리인데 물리 선택자들이나 과탐 선택자들은 이게 물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화학적인 그런 생명학적인 그런 것들 다 포함하는 그런 일반 과학적인 접근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설계적 태세라는 걸 볼게요. 설계적 태세 같은 건 뭐냐? 어떤 무언가가 물건이든 뭐 동물이든 기계든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단순하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그런 과학적인 접근이고, 그다음에 이건 기능적인 목적을 위해 설계됐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라고 설명하는 전략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지문에 예시로 나온 게 이제 3시 정각에 종이 3번 치는 벽시계가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돼? 초침이랑 분침이랑 그 안에 있는 그 태엽과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톱니바퀴와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걔네들이 이거는 몇 토크가 도니까 얘가 이렇게 돌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서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모든 물리학적인 중력과 어쩌고저쩌고 막 계산해갖고 3번 올리는 거야 라고 설명해야 되잖아.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죠. 그죠? 설계적 태세로 설명하면 어떻게 돼? 이거 원래 n시에 n번씩에 설계돼서 그래 라고 그냥 쉽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지. 오케이? 네. 뭐 이런 식으로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 설명하면 좀 불합리해지거나 얘는 훨씬 이뻐.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물리적 태세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인공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능적 목적을 위해 설계되다 보니까 그렇겠고, 자연적인 관점에서는 물리적 태세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기능 목적을 위해 설계했다 하면 이제 또 신적인 존재를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지향적 태세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향적 태세는요, 물리적 태세나 설계적 태세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데, 일단 거기서 이 대상은 아무래도 인간, 동물, 그 다음에 인공물 이런 것들. 자, 이 인공물도 들어간다는 거 일단 체크를 해줘야겠고, 인공지능이 요즘 핫한 주제이기 때문에. 자, 믿음과 욕구, 이게 일단은 이 지향적 태세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음과 욕구를 기반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과 욕구가 뭔지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지향적 태세고, 그게 바로 철학에서의 마음 읽기다 라고 하면서 데넷이라는 사람이 철학에서의 마음 읽기라는 그 분야를 훨씬 더 지평을 넓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이 지향성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일단 머릿속에 이거 넣어놔야 돼. 믿음과 욕구를 기반으로 행동하는 거고, 그 믿음과 욕구를 통해서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게 바로 지향적 태세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런데 아무거나 다 이 합리적 행위자, 합리적 체계라고 뭐 가정하고서 접근하는 건 어렵겠죠. 아무런 대상이나 다 합리적 행위자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뭐 이 펜이 있는데
합리적 행위자야.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좀 웃기잖아. 그죠? 돌멩이 갖다 놓고서. 그래서 그 조건 세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이 대상이 인간, 동물, 인공물 같은 합리적 행위자다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자, 이렇게 세 가지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첫 번째, 목적을 위하여 최상으로 설계되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합니다. 오케이? 다 가정이에요. 이 조건이라는 건. 다음, 목적을 위해서 일련의 규칙이나 제약. 자, 약간 이런 얘기 들으면 약간 좀 인공지능 느낌이 좀 나지, 그지?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로 최상으로 설계되었다고 가정하는 거야, 일단. 일련의 규칙, 제약도 마찬가지. 그리고 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돌멩이나 펜 이런 것들은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게 최상으로 설계되지 않았으면은 논리적으로 따지기 어려워. 이 믿음이나 욕구라는 걸 기반으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걸 따져야 되는데 애가 약간 좀 잘 만들어지지 않았어. 좀 덜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믿음이나 욕구는 이 방향인데 행동은 고장나가지고 이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설명이 바보같이 되니까 일단은 제일 잘 만들었다고 가정하자라고 하고 믿음과 욕구를 기반으로 행동한다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 동물 같은 경우는 유기체라 그러죠. 유기체. 유기체의 경우는 이 진화를 하면서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데넷이 그 얘기를 조금 합니다. 자, 유기체의 목적이 뭐겠어? 동물의 유전자에 박혀있는 목적 뭐예요? 생존과 번영이죠. 그죠? 이 설계했다는 게 꼭 하나님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설계했다는 게 이제 그 진화적으로 점점 더 그 설계에 맞춰갔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들은 그렇게 그 생존과 번영에 최적화된 최상의 설계로 귀결되었을 것이고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했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 정보가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건 예를 들어 뭐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 우리가 이건 믿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거든. 이걸 통해서 이게 지금 생존과 번영에 포커싱이 된 정보인데 그 정보가 결국은 믿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됐죠? 일련의 규칙과 제약. 그것이 바로 이 정보가 만들어낸 믿음 그리고 욕구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진 패턴인 거죠. 그죠? 패턴, 일련의 규칙이랑 제약을 통해서 행동이 제약되고 규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믿음과 욕구를 풀어내려고 하는 게 바로 지향적 태세인 거예요. 지문에서는 그 사람 이름은 안 나오는데 노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직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야, 근데 그걸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고 그 목적을 생존이랑 번영이 아니라 다른 거로 설정을 하면 이 지향성이라는 개념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믿음이나 욕구라는 거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딴지를 거는 사람이 노직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노직이 좀 재밌는 예시를 들고 오는데 자, 외계인이 있다고 해봐. 엄청나게 과학이 뛰어난 외계인이 있어서 외계인이 인간을 설명한다고 해봐. 우리가 인간을 이런 지향적 태세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과학이 딸려서 그래. 물리적 태세로 사실 그렇죠, 그죠? 우리는 뭐 뇌 지도 이런 것도 정확하게 완성이 안 됐다고 하고, 그죠? 우리 DNA적인 뭐 그런 결함이나 사실 뭐 감기 하나 제대로 못 고치고 있잖아, 인간이, 그죠? 인간의 과학이 생각보다 우리 인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근데 외계인이 과학을 개 잘하면 그러면 인간도 물리적인 태세로 다 뜯어낼 수 있잖아. 그렇다면 이게 왜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물리적 관점으로만 다 설명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철수가 햄버거 먹어야지 하고 있다 햄버거를 먹었어. 근데 그게 사실은 이 DNA와 뭐 뇌와 이런 것들 뇌파와 막 이런 걸 다 계산해보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철수는 30분 후에 햄버거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과학적인 그런 도출이 가능했다. 이런 경우라면 얘가 믿음과 욕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과학적인 그런 기계 사이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약간 기계론적인 입장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데넷이 이 비판적인 입장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진짜 패턴이라는 말인데 만약에 이 지문이 연계가 된다면 이 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진짜 패턴 이거 뭐 영어로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real pattern인가? 자, 어쨌든 이 진짜 패턴이 뭐냐? 그냥 쉽게 말하면 야, 햄버거를 먹었다고 해봐. 햄버거를 먹었어. 이따 햄버거 먹어야지 라고 철수가 생각한 다음에 30분에 진짜 햄버거를 먹었단 말이야. 이걸 물리적 관점으로 설명하려면 김민수의 철수의 분자들 그리고 생명 반응, 뭐 둘의 시냅스적인 그런 연결 상태, 가까운 버거킹의 거리, 지평좌표기 막 이런 모든 것들 다 계산해야 돼. 근데 이 지향적 태세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때? 철수는 햄버거가 그 햄버거 가게가 5분 거리에 있다는 걸 믿고 있다. 너무 햄버거를 먹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햄버거를 먹는다는 이 행동이 편하게 설명이 되죠. 그죠? 그런 일반화적인 패턴이 있다는 거지.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라도 진짜 패턴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이 있는 대상은 지향성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이 인공물이나 이런 애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얘네들은 지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향성이라는 게 있는 애들은 진짜 패턴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이지 않다. 이게 중요하겠지. 상대적이지 않고 누가 봐도 똑같은 그런 결론이 도출돼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되는 지문입니다. 네, 뭐 이동 중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혹시나 연기될 수도 있는 지문 하나 봤다고 생각하시고요.
내일 가져가야 되는 거 다 챙겼는지 천천히 좀 뚜문뚜문 확인을 해주고, 오늘 먹는 거 조심하시고요. 쌤이 그 문학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 EBS. EBS 찍어놓은 거라도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 만약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나는 상남자여서 EBS 안 볼 거야 했으면 그냥 그대로 가시고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면은, 몇 개 정도 좀 같이 봐주면서, 이 정도 안에서 내가 남들이 대비하는 것들 중에 제일, 그래도 좀 픽이 높은 그런 것들은 좀 대비를 해봤다. 이런 마음의 안정을 좀 가져가면 좋겠고, 당연히 안 나올 수도 있어. 당연히 안 나올 수 있어. 내가 뭐 유치를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EBS 쌤이 정리해주는 게 대충 읽고 빨리 풀어라고 정리해주는 게 아니에요. 너가 평소에 있던 대로 정확하게 읽는데 아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이 쉬워 하는 느낌을 받으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서 시험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수능 전 마지막 영상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해서 가세요. 당연히 긴장되는 거야. 당연히 떨리는 거야. 그걸 즐기세요. 그 안에서 놀아야 돼. 그 위에서 빈장을 타고 노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오케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 떨지 말아야지. 이거 웃긴 거야. 당연히 떨려. 당연히 떨려. 근데 네 옆에도 지금 건물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떨고 있으니까. 잘 보고 오세요.